여러분, 지금 이 나라에서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은 손을 잡았습니다. 대전과 충남도 통합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와 경북은 7년 동안 추진하고 합의문에 서명하고 특별법까지 국회에 올라갔다가 또다시 보류됐습니다. 왜 대구 경북만 이 모양일까요? 오늘은 그 진짜 이유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먼저 행정통합이 뭔지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두 개의 행정구역을 하나로 합쳐서 대구 경북특별시라는 새로운 광역자치단체를 만들자는 겁니다. 인구 240만의 대구, 260만의 경북을 합치면 무려 500만 명. 서울 다음 가는 거대 자치권을 갖게 됩니다. 왜 해야 할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구는 한때 섬유산업의 중심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산업이 쇠퇴하면서 2003년부터 인구가 줄기 시작했습니다. 경북은 더 심각합니다. 전국 인구 소멸 위험지역 1위. 만 65세 이상 어르신 비율이 이미 20%를 넘었습니다. 수도권으로 젊은이들은 다 떠납니다. 통합을 하면 광역 경제권이 생기고 중앙정부와 대등하게 협상할 힘이 생깁니다. 국가 예산도 더 끌어올 수 있고 기업 유치도 훨씬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7년 전부터 통합을 외쳐온 겁니다. 사실 이 이야기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2017년부터 첫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대구를 경북으로 흡수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는데 2022년 지방선거에서 홍준표 시장이 당선되면서 첫 번째 위기를 맞습니다. 홍 시장은 대구가 경북에 흡수되는 건 말도 안 된다며 강력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꿨습니다. 경북을 대구로 흡수하는 방식으로. 그러자 홍 시장이 찬성으로 돌아섰습니다. 2024년 10월 드디어 역사적인 장면이 연출됩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시대위원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네 사람이 나란히 앉아 공동 합의문에 서명합니다. 목표 2026년 7월 대구 경북특별시 출범. 분위기는 뜨거웠습니다. 대구시의회도 찬성 결의를 했습니다. 주민설명회도 돌았습니다.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2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광주 전남 특별법만 통과되고 대구 경북 특별법은 또다시 보류됩니다. 세 번째 무산 위기입니다. 자, 이제 핵심입니다. 왜 이렇게 번번이 막히는 걸까요? 저는 크게 5가지 이유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뿌리 깊은 문제입니다. 경북은 땅이 넓습니다. 포항, 구미, 경주 같은 남부권 도시들은 그나마 대구와 가깝고 통합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입니다. 그런데 안동, 영양, 울진, 봉화 같은 북부권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통합이 되면 결국 대구 중심으로 모든 게 쏠린다. 우리 같은 농촌 지역은 더 소외된다. 경북도청이 안동 예천으로 내려온 지 얼마나 됐다고 또다시 대구로 권력이 집중되냐. 이 분노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영양군의회는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고 울진군의회도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안동시장도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경북 안에서도 찬반이 갈리는 상황. 이게 첫 번째 발목입니다. 통합을 한다면 새 행정기관, 즉 청사를 어디에 둘 것인가. 이게 생각보다 훨씬 민감한 문제입니다. 대구시는 대구 안동 포항 3청사 체제를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경북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합의된 적 없는 내용을 왜 일방적으로 내놓느냐고요. 경북 입장에서는 당연히 억울합니다. 오랜 시간과 돈을 들여 경북도청을 안동 예천 신도시에 새로 지었는데 통합되면 그 청사는 뭐가 되냐는 겁니다. 대구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북이 여러 군데로 청사를 나눠달라고 하면 행정 효율이 뚝 떨어지지 않느냐. 청사 위치 하나로 감정이 상하고 신뢰가 깨졌습니다. 행정통합 같은 초대형 사업은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구는 하필 이 결정적인 시기에 리더십 공백이 생겼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박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탄핵 정국이 온 나라를 뒤흔들었습니다. 정부도 국회도 지자체도 모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조기 사퇴를 했습니다. 대구시장이 없으니 통합협상의 한 축이 사라진 겁니다. 권한대행 체제로는 이런 역사적 결정을 밀고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한쪽 바퀴가 빠진 수레. 아무리 힘을 써도 제대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특별법 보류의 결정적 원인 중 하나는 정치권의 이기심입니다. 대구 경북은 전통적인 보수 텃밭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법사위를 주도하는 건 민주당의 추미애 위원장이었습니다. 광주 전남 특별법은 통과시키면서 대구 경북 특별법은 보류한 겁니다. 야당 지지 기반인 호남은 챙기고 야당 반대 기반인 TK는 뒤로 미룬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도 할 말이 없습니다. 바로 법안 처리 직전 날 대구시의회가 졸속 통합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TK 지역의회 자체가 반대하는데 우리가 왜 밀어붙이냐며 보류의 명분이 생긴 겁니다. 자중질환입니다. 여당이 내부를 정리하지 못하고 야당은 그 틈을 파고든 겁니다. 마지막 이유가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대구 경북 주민들이 진심으로 통합을 원하느냐? 이게 불분명합니다. 주민설명회를 열었지만 제대로 된 공론화는 없었습니다. 주민투표도 하지 않았습니다. 찬성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았지만 반대하는 군의회들은 우리 주민들은 반대한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냐? 2026년 7월 출범이라는 목표가 말이 되냐? 법 제정만 최소 6개월, 주민동의 절차도 1년은 걸리는 일인데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걸 밀어붙이는 건 정치적 쇼 아니냐? 이 비판은 찬성 측에서도 나왔습니다. 7년간 노력해온 사람들조차 이번엔 너무 급했다고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더 씁쓸한 건 비교입니다. 광주와 전남은 통합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이제 광주 전남 통합특별시는 서울특별시 다음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매년 5조 원씩 4년간 20조 원의 특별 지원,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 신산업 집적화 혜택. 대구 경북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경제 규모로 보면 어떨까요? 2024년 기준 경북의 GRDP는 134.7조 원으로 전국 5위입니다. 전남은 8위 수준이에요. 그런데 특별법은 전남이 먼저 통과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광주 전남은 도지사, 광역시장, 의회 모두 한 목소리로 통합을 외쳤습니다. 내부 갈등이 없었습니다. 반면 대구 경북은 시의회가 마지막 순간에 딴 목소리를 냈습니다. 단결하지 못하면 얻지 못한다. 이 냉정한 교훈이 수백만 TK 주민들에게 쓴약처럼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희망의 불씨는 완전히 꺼지지 않았습니다. 2026년 1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대구시 권한대행이 다시 만나 통합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합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신속하게 추진할 기회라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현실적 장벽도 분명합니다. 2026년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선거 전후로 큰 결정을 내리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법 제정과 주민동의 절차만 최소 6개월에서 1년.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거론되는 현실적 대안은 완전한 행정통합 대신 특별지방자치단체나 경제공동체 형태의 느슨한 통합입니다.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건 아니지만 공동으로 산업, 교통, 환경을 협력하는 구조를 먼저 만들자는 겁니다. 이게 차선책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시작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의 행정통합, 7년간의 노력이 아직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북 북부권의 반발, 청사 문제, 정치적 혼란, 당리당략, 주민 공감대 부족, 이 5가지 벽을 넘지 못하면 몇 번을 시도해도 같은 결과가 반복될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대구와 경북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당위는 변하지 않습니다. 수도권에 맞서, 인구 감소에 맞서 이 지역이 살아남으려면 결국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해야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구 경북 통합이 되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